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똑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입니다. 현재 교통비 할인이나 문화행사 할인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혜택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바로 65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이 65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세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표는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지금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현재 65세로 기준이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도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안 그래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데 기준이 늘어나면 이 노인 빈곤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의견. 이렇게 노인 연령이 상향되는 것을 두고 정말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면요, 단순히 교통비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할인 혜택, 그리고 의료, 보장,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70세로 가져간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논의에 앞서서 현재 지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만 55세입니다. 만 55세는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죠. 살아있는 동안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 이 기준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법에도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에 따르면요, 50세 이상은 준고령자에 속해요. 이 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이런 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고용을 하는 고용주, 사장님들에게도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둘째로 만 60세입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보통 정년이 만 60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60세를 기준으로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정년은요, 연령차별금지법에 나타나 있는데요. 연령차별금지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 아니면 이야기 할머니 등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60세부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주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인 복지주택도 60세부터 소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상 이런 실버타운은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도 60세부터 주어집니다. 셋째는 만 62세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62세죠. 이 나이가요, 오는 2023년에는 63세로 상향이 되고요.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만 65세입니다. 가장 먼저 저소득 노인에게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 이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리고요, 장기 요양보험 신청도 65세부터 가능하고, 또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도 65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65세부터는 국민연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죠. 그 밖에도 다양한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KTX,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에 30% 할인 혜택 주어지고요.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등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 모든 혜택을 70세로 갑자기 상향 조정을 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중기 정책 그리고 장기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선 중기 정책은요, 2020년도 하반기에 가칭 경로 우대제도 개선 TF라는 회의체를 하나를 구성을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로 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게 중기 정책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기 정책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총 7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2020년 하반기에 회의체를 하나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이 회의체에서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또 똑소리 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은요, 총 7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7개 정책 방향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소득 보장 및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정년 연령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갈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공헌입니다. 노인 일자리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예를 들면 금융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금융 관련 노인 일자리. 또 제조업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다면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특성에 맞는 일자리 공급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보장 및 보건 의료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의료비가 커졌다, 이런 뜻이죠. 이 의료비가 무서운 게요. 아무래도 빈곤이 심한 가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 의료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도에 초점을 맞춰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개선하겠다.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돌봄 및 보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괄호 안의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률적인 연령을 설정했을 때 돌봄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가 오는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요즘은 뭐 50대 치매, 40대 치매도 많이들 발생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치매 돌봄을 65세 이상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획일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할지를 고려해서 누가 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정부가 선정하는 그 체계를 좀 손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 서비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서 자꾸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좀 월세가 저렴한 곳, 이런 곳으로 좀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일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6번은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입니다.
단순한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현재 노인이시거나 혹은 베이비 부머 등 그런 끼리끼리 그룹별로 집단별로 묶어서 정책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접근법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교통안전은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을 의무화하고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우리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잖아요. 적성검사 등의 의무 조치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7가지 계획은요, 말 그대로 정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먼저 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정부가 발표한 후로부터 약 3일 정도 후에 금융권에서 재빠르게 정책을 내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총 5가지 분야입니다. 좀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금융권의 장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이요,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곧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55년생에서 약 60년대생 분들은요, 이 정책 혜택을 이제 막 보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상향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랫동안 줄을 서서 음식점 앞에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오늘은 재료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허무함에 좀 빗대 볼 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허탈감,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다방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